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네. 뭐 얻은 게 없어. 왜 했어? 막 이러는데 엄청 욕먹고 이 책을 있어요.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 무조건 자주 만나는 게 좋아. 자꾸 만나면서 띄워주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한테 너 마음대로 해. 대만은 어떡할 건데? 계속 무기 팔 거야? 그 대답만 확실히 해주면 원래대로라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건 40년 동안 우리가 팔아왔던 거야. 이렇게 트럼프가 대답을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예.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해볼게. 상황을 그냥 엎어버리고 일단 다음 스테이지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읽혔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랜만에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재밌는 책이 하나 또 등장했네요. 어서 오십시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바쁘실 텐데 언제 또 책을 또 번역을? 제목이 이제 폭풍이 온다지 않습니까? 커밍 스톰인데 네. 아 정말 이 양반 말이 맞으면 안 되는데 세계 전쟁이 온다? 그렇죠. 세계 대전이 벌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쓴 이제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강대국들끼리 전면전을 벌이는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때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물론 강대국들이 끌려 들어간 전쟁, 강대국들이 벌인 전쟁은 여러 번 있었으나 체급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 전쟁이 수십 년 동안 없었단 말이죠, 거의.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차 세계대전 빵 터지면서 세상이 이제 망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하고 지금의 어떤 상황하고 한동안 또 전쟁 없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상황이 되게 비슷하다는 건데 하나씩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그때도 독일하고 영국이 무역 분쟁,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헤게모니 다툼을 그랬었어요. 예. 1차 대전 때도.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생각해보면 그렇죠. 뭐 영국하고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걸 벌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 이거를 막으려고 하고는 영국이 저 중동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아프가니스탄, 뭐 중앙아시아, 뭐 정말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검은도까지 예. 이제 왔었잖아요. 보면. 당시에는 그럼 영국과 러시아가 G2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세력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냐. 라고 이제 적당히 손을 이제 뗀 거죠. 예. 그 사이에 이제 독일이 무섭게 이제 커왔고, 예.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내가 지금 이 지구 반대편 끝에서 땅따먹기 게임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제일 먼 극동 지방은 이제 일본한테 넘겨주고. 영국과 일본이 한 편 먹고. 그렇죠. 그게 이제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대에서 처음으로 체결한 동등한 조약이죠.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이제 철수를 한 거죠. 다른 지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예. 이제 유럽 대륙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유럽 대륙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우리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이 이제 무섭게 이제 성장을 했고 영국 시장은 독일제 물건이 휩쓸고 있고 예. 아. 예,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영국 사람들 분위기도 그 전까지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이게 좋은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독일제 물건이 막 들어오고 해외 시장을 잃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 관세를 올리든 뭐든 뭐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 정치인들 뭐 하냐. 영국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군요. 1870년대 80년대. 네. 그래서 당시에 영국 똑같네, 정치인들이 똑같아. 선거 때 제일 많이 하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 공정, 상호. 우와. 네. 그레이트는 안 났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하는 게 있잖아요. 공정하게 뭘 하겠다. 상호 동등한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 예. 근데 지금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화로 다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이 세계화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거부감도 이제 많고 얻을 건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뭐 영국, 뭐 독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보호주의, 뭐 관세가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은 미국이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다 뭐 쟤 때문이다. 누구는 미국 때문이다. 누구는 예. 중국 때문이다. 남 탓을 하는 이제 이런 성향도 점점 강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전쟁이 나면 안 되니까 전쟁의 상대방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니까 동맹을 잘 맺어야 돼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생각지도 않게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예. 이렇게 한 편을 이제 먹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이 이제 벌어졌고 지금은 이제 뭐 나토라든지 예. 이런 동맹들이 예.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맹목적 애국주의 이런 것들이 또 횡행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공포. 뭐 중국은 이제 미국은 중국이 우리를 다 잡아먹을 것 같아. 이런 거. 또 한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뭐 이걸 지켜보니까 떠오르는 해가 있고 내려가는
지는 해가 있는 것 같고 예. 결국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나라고 하는 이제 운명론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따져 보니까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1914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나 지금의 이제 모습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싱크로율이 한 90%는 되는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 1차 대전은 어떻게 다 터졌죠? 그런 긴장 상황에서. 그런 긴장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라예보를 방문했던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이제 왕세자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암살이 벌어졌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이제 항복해라, 무조건 항복해라라는 예. 식으로 이제 압박을 이제 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르비아는 지금으로 치면 어떤 나라에 가까운 겁니까? 세르비아죠. 그냥 지금, 세르비아인가요? 예, 지금 세르비아죠. 보면은 예. 왜 갑자기 이분들이 등장했지 그 당시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당시 1차 세계 대전 전에는 프랑스 빼고 프랑스하고 영국 빼고 나면 다 왕이 있는 왕정이 기본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국들 중에서는 좀 약한 이제 그런 편이었고 전통적으로 자기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발칸반도에서 뭔가 이제 자꾸 밀리는 특히 네.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발칸반도에 있는 슬라브 이제 계열의 이제 민족들을 이제 부추기면서 점점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 느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가 이제 영국, 프랑스와 이제 손을 잡으니까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이제 독일과 이제 그렇게. 손을 잡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강대국들끼리 야 너희들 쳐들어오면 우리도 다 뒷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영국과 갑자기 러시아가 그때는 한 편이었어요. 그렇죠. 영국, 러시아, 프랑스 연합 이제 국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독일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한 편이었고 예.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세르비아를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뒤에 있던 러시아가 야 얘 너희들 뭐야? 뭐냐?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니까 독일은 또 러시아 뭐야? 너희들은 뭐냐? 독일이 움직이니까 프랑스나 영국은 너는 또 뭐냐?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보면은 거기서 동작 그만을 했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예. 예. 동작 그만이 이제 안 되는 거죠. 누가 중재를 해야지. 할 뭐,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책에서 보면은 왜 그때 그런 전쟁이 벌어졌냐에 대해서 요즘과의 또 유사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해서 뭔가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철도가 막 깔리기 시작했죠. 유럽 전역을.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폴레옹이 이제 자 공격이라고 하면 소집해서 마차 끌고 근처까지 가는데 아 쟤네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주가 걸립니다. 예. 그럼 그 사이에 가서 야 왜 쳐들어오는데 너희들 꼭 쳐들어와야겠냐. 뭔가 이제 백해서 물릴 수 있는 협상의 시간이 넉넉했죠. 기본적인 전쟁 부딪힐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 거죠. 아. 예. 그런데 이제 이 20세기 초반이 되니까 유럽 대륙이 다 철도로 이제 긴밀하게 연결됐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100만 단위의 이 병력을 한 2주면 다 보내는 전선에 다 집결시킬 수 있는 거죠. 동원령을 내리면.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정할 시간이 생각보다 확 준 거예요. 상대방이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나는 평화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총동원령을 안 내리고 있으면 예. 방법이 그냥 예.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동원령을 내려. 어. 그럼 쟤네들 보면 저 붙자는 자식들도 거야? 한판 붙자는 거네. 그러면 우리도 계획대로 동원. 어. 이게 이제 막 돌아가는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제 강박이 막 이제 살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기술, 당시에 이제 전화도 있었지만 전화보다는 이제 전신, 예. 모르스보로 예.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이제 깔리면서 소식이 이제 쉽게 움직이는 거죠. 세르비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있고 된다.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이제 야 좀 알아봐라. 그러면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답니다. 이야기도 들어보고 예. 그 정보를 가지고 오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좀 해보고 이렇게 판단할 여유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걸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속보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막 쏟아지니까 예. 생각할 시간이 없구나.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들한테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습당한다. 빨리 판단을 내려라.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상대방이 정말 그 무시무시한 동원력을 가지고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한순간에 당할 테니까 우리도 지금 먼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서로가 강박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뭐
한 80년 가까이 유럽 대륙에서 제대로 된 전쟁, 뭐 크림 전쟁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예. 그것 빼고는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의 참혹함, 전쟁의 무서움,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고, 예. 전쟁을 통해서 뭔가 화끈한 역사만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배웠던 거와는 달리 신기술들이 등장하면서 판단의 속도는 무진장 빨라져야 빨라지고. 되고, 예. 압박은 훨씬 커지고. 원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니까 덜 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서로의 이해가 높아졌어 우리는. 그렇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옛날에 편지만 오갈 때는 더 싸울 일 없어.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가끔 편지만 보내도 아 얘가 나를 신경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새는 카톡 있지 전화 있지 뭐가 불편하다고 나한테 연락을 안 하냐 핑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지는 그럼 오히려 거죠. 나쁜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이나 중국 지금 뭐 꼭 미국 중국뿐만 아니고 여러 뭐 인도 파키스탄 적대적인 나라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나라들이 상대방이 우리를 미사일로 공격하면 어떡하지? 일시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보니까 이제 더 큰 압박을 받는 거죠. 근데 막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정보야? 쟤네들의 의도가 이거 맞아? 라고 하는 걸 판단할 근거도 그러네요. 사실은 그러네요. 부족한 거죠. 이번에 이란 전쟁도 그렇게 발발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란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상을 하다가 처음부터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때릴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란은 설마 때리겠냐. 그래서 협상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했는데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란의 핵 관련 정보가 긴박하게 돌아갔던 탓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때렸죠. 그러니까 2024년에 이제 때렸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이스라엘과 이제 압박을 수위를 높이니까 이란이 야 그럼 말로 하자. 라고 그래서 협상이 이제 두 차례 하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고. 근데 어쨌든 미국과 이란도 이제 큰 나라고 꽤 이제 잘 버티는 나라지만 체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우려하는 거는 전쟁이라는 게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간의 전쟁은 없었다. 미국과 소련이 붙고, 미국과 중국이 붙고. 큰 놈들끼리는 직접은 안 싸워. 그렇죠. 왜냐면 큰 놈들끼리는 서로 싸우면 서로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핵이 있으면 야 그래도 핵 쓰면 서로 안 되지. 그렇죠. 그런 억제력이 있잖아요. 억제력이 그동안 작용을 해왔고,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핵무기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 다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겪은 사람들이 참전했던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었던 거예요. 뭐 쿠바 핵위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소련의 서기장은 호르시초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탈린그라드에서 정치위원으로서 그 참혹한 전투를 다 몸소 겪고 지휘했던 사람이거든요. 전쟁이 벌어지면 다 죽는다. 어떤 꼬라지가 벌어지는지는 너무나 피부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무조건 이제 막아야 돼. 다시는 있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 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진짜 문제다. 기술이 놀라웠죠. 사실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달 동안에 12,000개의 표적을 때렸어요. 30일 동안에. 그럼 하루에 400개씩 표적을 타격했단 말이죠. 드론 미사일 등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왜? 어디를 폭격을 할지 표적을 선정을 하고 때리고 난 다음에 맞았나 안 맞았나라고 확인을 하고 맞았으면 이제 제외하고 그다음에 안 맞았으면 어떻게 또 때려야 되는지 결정하고 저 다음날 회의하고. 회의하고 그러면 뭐 아니야? 비행기를 동원할지 미사일을 동원할지 뭘 할지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 걔네 또 준비시키고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전쟁을 시작하면 첫날에 한 300개 때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2, 3일 간격으로 이게 훅 떨어지면서 이제 뭐 100여 개, 150개 정도로 그것도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루에 400개씩 때려대느냐? AI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데 비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은 했으나 군인, 민간인 피해 규모가 뭐 수만 단위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예전보단 작죠.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밀하게 원하는 지역만 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건물 하나, 뭐 정말 방 하나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방만. 그렇죠. 302호만. 네. 지금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드론이 가서. 뭐 드론이든 뭐 대전차 미사일을 날리든 뭐.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안 무서운 거예요. 와, 대규모로 사람이 막 10만 단위로 막 자기네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이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섭죠. 예. 겁나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밀하게 때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나는 거의 안 죽고 상대방도 한 5,600명만 죽이면 뭔가 전쟁이 끝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전쟁을 결정하는 게 옛날보다 훨씬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전쟁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예. 자기들은 거의 별로 피해 안 입고 상대방만 일방적으로 때리고 이번에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이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때렸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봉쇄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군이 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고 네. 그런 작전하다 보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고로 사망한 사람 빼고는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 기술의 진보가 전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을 바꿔놓고 오히려 더 전쟁하기가 수월하고 편해졌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술의 진보가 상당히 그 당시와 지금이 유리하다라는 그러니까 생각. 당시에도 커뮤니케이션이나 철도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화해할 시간이 없이 그냥 팡 부딪혀 버린 것처럼.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되게 컸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묘한 구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패권국이 영국, 예. 여기에 도전하는 나라는 독일, 예. 그다음에 지금은 미국, 중국이라는 구조가 상당히 이제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영국, 지금의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는데 사실 예. 이거는 예전에 일본 쪽에서 꽤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이제 영국 이야기를 다룰 때 예. 미국이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라는 가상 시나리오였는데 점점 맞아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영국하고 지금의 미국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이 경쟁국에 대해서 먼저 뭔가 이제 쟤네들이 우리를 추월할지도 몰라라고 네. 하는 두려움이 이제 정책 결정권자나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점점 많아지는 이제 그러한 면이 하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국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영국이나 지금 미국이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었죠. 물론 예. 사고도 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나 이제 신경 좀 쓰기 싫어. 아 왜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일등,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일등 국가니까? 오버스트레치 된 거죠. 역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힘을 쏟았든지 들이는 품에 비해서 나오는 게 없다든지. 지금 딱 미국이네. 그러니까 예. 당시의 영국도 지금의 미국도 난 그런 일에 대해서 덜 관여하고 싶어라는 생각.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패권 국가인데 니들이 나를 좀 리스펙트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하고 싶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렇잖아요. 보면 예. 왜 존중을 안 하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예. 당시에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영국도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은 싫은데 패권국이라는 대접은 지위는 받고 유지하고 싶고 리스펙도 받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야를 보면 그런 식이죠. 영국은 야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밀리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쇠퇴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고. 당시에 예. 누구로부터? 독일로부터 독일? 독일의 부상에 대해서 그렇죠. 당시에 독일은 야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한번 붙어보자. 뭐 붙어보자까지는 아니지만 저건 영국하고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왜 우리한테 대접은 맨날 이 모양이야? 라는 이제 불만이 있었고 독일만 혼자 그렇게 잘 큰 이유는 뭐였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을 통일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는 나서 독일이 다 영토가 흩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일 하면은 프로이센밖에 없었어요. 프로이센 인구 한 1,700만, 프랑스 한 4천만, 영국 한 3,800만, 뭐 러시아는 더 많고. 그러니까 뭐 프로이센만 조심하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이 뭉쳤구나. 뭉쳐요. 예. 뭉치고 나니까 인구가 4,400만 되는 네. 프랑스보다 더 많은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뭉쳐놓고 보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안을 뭐 라인강을 비롯한 여러 개의 강들이 이제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안에는 다 쪼개지니까 이것을 움직일 때마다 관세네, 수수료네라고 했는데 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러네. 자유롭게.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장벽이 있어서 발전을 못하던 나라가 갑자기 하나로 통합이 되니까 세졌구나. 세지기 시작을 했고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당시에 영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말하면 이제 경공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섬유, 그 다음에 일부 철강 이런 쪽에 이제 주력을 했는데 비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뭐 철강부터 특히나 당시에 이제 신기술이라고 하는 화학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발전을 도모해냈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철을 생산하고 생산성도 더 높아지고 예.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이 중국을 봤을 때 겪는 느낌, 뭐 이를테면
미국의 군함들은 다 만든 지 30년 이상 된 군함이 전체 군함의 80% 예. 이상이 되고 물 새고 고장나고 유지비 많이 들고 그런데 중국은 조선소 한 곳에서 구축함 10척씩 만들고 있고. 쏟아져 나오고 다 신빙이고 반짝반짝 빛나고 예. 운영 비용도 낮고 자동화돼 있고 예. 뭐 비슷한 느낌을 이제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원래 그 전까지 영국 같았으면 야 왜 싸우냐 말로 해라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국이 힘이 있었으면 프랑스나 러시아와 동맹을 맺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 항상 영국은 고고한 아. 위치였거든요. 예. 니들 싸우면 붙이고 그러다 힘들면 말리고 뭐 이런 자리를 했는데 누구와 같이 뭔가를 한다라는 건 사실 영국한테 되게 어색한 그러한 거였거든요. 영국은 딱 읽다가 판을 보다가 상대방을 해군으로 말려 죽이다가 결정적인 국면이 됐다. 그러면 소수의 육군을 투입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결정타를 날리고 자 내가 큰일 했지? 예. 내 거 챙겨가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 이런 나라였는데 불안해지니까 예. 굳이 이제 누군가 동맹을 찾고 그 동맹이 결국은 더 큰 이제 화를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의 미국 그다음에 당시의 영국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영국도 일단은 이제 산업 경쟁력 유지에 실패했고요. 제조업 경쟁력.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임금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실패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 영국 투표권을 가진 성인 남자들,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투표했으니까 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냐라는 어허.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고. 강대국인데 그렇죠. 이게 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당시의 영국이나 지금의 미국이나 이 제조업 인력 양성에 실패했어요. 네. 뭐 지금의 당시의 독일이나 지금의 중국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꽤 좋은 성과를 이제 예. 내고 있었던 예.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비슷해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보인다라는 점이 이제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느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브레이크 넥이라는 책도 한번 나왔었죠. 중국은 목이 부러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변하는 엔지니어 국가인데 예. 미국은 이제 변호사의 나라로 일이 안 되게 하는데 모든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는 나라다라고 예. 하는데 당시에 영국은 독일은 저렇게 손대는 산업마다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무지막지한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지? 예. 하는 비관.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그냥 일하기 싫고 노는 거 좋고 누구나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영국도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라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붉은 여왕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끊임없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퀄리티를 졸라매고 자기를 남도 쥐어 짜고 달고.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제조업을 우리나라, 일본, 우리나라, 대만처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문 나라예요. 이 정도 국민 소득에서 그렇게 아직도 스틸 헝그리하라고 그러고. 예. 배는 이렇게 이미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 동아시아 국가들 특징이 뭐 예.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특징이 하나의 키워드에 다 꽂혀 있잖아요. 부국강병. 부국강병을 하려고 그러면 제조업이 강해야 돼. 예. 제조업이 강하려면은 사람들이 근면 성실해야 돼. 근면 성실함을 어떻게 하죠? 사회적인 키워드로 승화시킨 거죠.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을 해야 되고 납기는 맞춰야 되고. 성공신화. 네, 성공신화. 해봤어? 뭐 이런 거. 국민을 막 이렇게 쥐어 짜는 예. 그게 아주 특화된 이 나라들이 동아시아에 빠글빠글 모여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사실 당연한 거죠. 이쯤 되면 이제 나사 조이는 약간 건 퍼지게 돼야 되는데. 나사 조이는 건 안 하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인데. 원래 제조업은 귀찮죠, 사실은 힘들고. 되게 재미없잖아요.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특히나 이제 컨베어 라인에 서서 일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수주 산업들 뭐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성취감도 있고 내가 이런 걸 예, 했구나라는 예. 것도 있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조업이 들어간 나라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니까 오 좋아해요. 예. 예. 그리고 소득도 늘고 예. 열심히 일하죠. 근데 시간이 어느 순간 지나면 재미없어. 지루해. 그리고 아파. 금고를 크게 질환부터 시작을 예,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보통 한 세대쯤 제조업이 돼서 나라가 쫙 발전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제조업이 그냥 그래요. 경쟁력이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 요즘 표현하면 중진국의 덫에 걸리는 거죠. 이거를 돌파한 나라가 몇 나라 있냐라고 보면 원래부터 선진국이었던 나라 빼고 나면 예. 한국, 대만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국가가 국민을 막 사회를 쥐어짜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죽어. 네. 그래서 이걸 한 세대가 아니고 두 세대, 세 세대씩 막 이어가는 거죠. 어쨌건 1914년에 영국이나 2026년에 미국이나 공통점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세계 패권 국가인데 잘 들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나를 그동안 착취하고 있었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해? 자기들이 불공정하다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말끝마다 불공정한 거를 내가 공정하게 돌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영국은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억울했어요. 먹었어요? 독일이 이제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가 이제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주고 용인하고 지금이랑 똑같네. 지금 중국하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코리아하고. 지금의 중국하고 당시의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은 국가주도 산업 정책, 예. 산업 스파이의 적극적 활용, 그 다음에 해외 기업 진출하고 그러면 강제 기술 이전시키고, 네. 그 다음에 보조금 주고 완전 관세로 똑같네. 막고 완전 똑같네. 똑같아요. 그 예전에 미국도 했었다는데 미국도 했었는데 미국은 영국도 이제 했었다고 하고. 이거는 좀 다르죠. 잊어버렸나? 이 좀 다르고 뭐 사다리 걷어차기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어쨌건 이제 우리가 했다고 니들도 해? 그럼 그게 난 불만이야? 이제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불공정한 시스템에서 내가 만든 시스템인데 예. 여기에서 내가 힘이 빠지고 나니까 내가 손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해됩니다. 예. 자기가 해봤으니까 더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예. 다 위협적으로 보는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면 저 자식들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반응을 하고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예민해지고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지. 군대도 보내고 그렇지. 병력도 보내고 자기가 나쁜 짓 해봤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왜 저래?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높이는 것처럼 통신 장비에 혹시 도청 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알아? 지들이 넣어봤으니 알지. 그러니까 이제 이 19세기의 이 영국도 예. 이제 뭐 전 세계 말고 이제 유럽으로 다시 와서 여기서부터 내가 독일을 잘 견제를 해야 돼. 와서 보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어쩌다 한 번씩 독일 보고 아이고 많이 컸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일 독일만 째려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숨만 쉬어도 이제 불안한 거죠.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몰라. 사실 이제 약간 편집증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런 것도 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책에 보면 나오지만 독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는 불안하잖아요 맨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국을 이제 찔러대는 거죠. 쟤들 좀 어떻게 해봐. 저기 내버려두면 쟤 이상해. 저 눈 똑바로 또 쳐다봐야 돼. 라고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이제 불안을 이제 높이는. 예.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들끼리 처음부터 우리끼리 전쟁이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저자가 경고하는 거는 경계를 하고 있는 상대방 적대 국가에 과민하게 서로 반응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뭔가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긴다는 트리거가 거죠. 생기면. 예. 근데 트리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인다라는 어떠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대놓고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것처럼 예.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전 세계에 보면은 여러 개 있죠. 이 책에서도 이제 제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담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도 그렇고 전쟁 나면 다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만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이제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크게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안 끌려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 질질 끌리고 있으나 뭐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불똥이 튀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전 세계에 사실 그런 단층선들은 많다라는 거죠 보면은. 근데 평소 같으면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강대국들이 나서서 야 그만해라. 하는데 지금은 강대국들끼리 이제 미국 특히 이제 기존 강대국이 불안한데 상대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거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 강경 노선을 세운 사람들이 미국 워싱턴이나 베이징이나 빼곡하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이렇게 질서가 하이라키가 아주 명확해지지가 않고 좀 불안한 하이라키가 생겼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1등이 압도적인 1등이면 차마 못 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뭐 우리가 뭐 적자로 좀 봐도 상관없어. 무슨 일이 나면 우리가 가서 저희를 해결해 줘야지. 예. 이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도 힘들다는 뜻이죠. 스스로가 슈퍼파워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남들이랑 비슷한 레벨에서 놀겠다. 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1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보면은. 힘 빠진 미국, 힘 빠진 영국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상대적으로. 것은 미국이 80년 동안 그리고 최근 30년 동안 압도적인 걸 지은 건 맞고 예. 그 과정에서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지만 예. 어쨌든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수용할 건 수용하고 네. 지킬 건 지키고 이제 이렇게 가면 그래도 상황은 잘 관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못 받아들여.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서방구만 할 거야라고 철수할 거야라고 해서 차라리 철수를 그냥 깨끗하게 해버리면 차라리 심플한데. 차라리 심플한데 이번에 중동처럼 내가 철수한다고 그렇지 안 때린다고는 안 했어. 야, 힘은 빠졌는데 자존심은 남았구나. 지금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 게 중국 그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건 되게 비슷해요. 예. 강대국들이 힘이 빠지면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내가 내 힘을 스스로 억제해 놓고 있던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무리하기 예. 시작한다는 거지. 그렇죠. 무리하는 거죠. 폭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닌 일에 갑자기 몽둥이 들고 나오고 괜히 화내고. 두들겨 패고. 어.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이 사실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미국이 있었거든요. 예. 미국이 무슨 문제가 오히려 더 터지면 셀 때는 그렇죠. 무슨 문제가 터지면 제가 유엔에다 안전보장이사에 소집할 거야. 예.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예. 우리가 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 최소한 시간이 한 2, 3주는 경과할 거지. 그럼 일단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을 해보자. 미국 혼자 전쟁 못할 거야. 미국이 전쟁하려고 그러면 동맹국들 돌아다니면서 예.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명분 쌓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당히 모래를 뿌리고 회방을 놓으면 지연시킬 수 있어. 대충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 늙은 놈이 무슨 짓을 할지 오히려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긴장의 끈이 훨씬 높아진 거죠. 야. 그 전까지는 미국이 그냥 뭐 항행의 자유 그래가지고 남중국해에서 맨날 정기적으로 예. 항해하면서 중국 한번 신경 건드리고 간 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야 이제 쏴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더 이상 이 긴장을 못 버티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경향도 항상 있단 말이죠. 보면은. 예. 그렇지. 예. 오히려. 그런데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쟁하기 위한 타겟팅한 공격도 가능해져. 예. 부담도 예전보다 부담도 줄어들었어. 예. 그러니까 더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당시 영국이나 지금의 미국이나 기존에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시스템이 불편하고 나를 구속한다 생각하니까 다 때려 부수고 약화시키고 예. 기존의 질서를 이제 막 해체를 하는 작업들을 전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이 콤플렉스의 반영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러나 결국은 2등 손봐야 되겠다는 1등의 욕망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결국은. 근데 그때와 지금의 이제 좀 차이점 이게 저자가 이제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저우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뭐냐? 중국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으나 예. 중국은 아직까지 당시의 독일보다는 덜 공세적이다. 라는 입장. 한판 붙자. 붙을 수는 있을 준비는 하지만 한판 붙자라는 공세적인 태도는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전체 경제에서 어떤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격성에 비해서 지금 현재 중국은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지만 예. 금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이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조금씩 하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지위를 독일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스템을 만들겠어라기보다는 지금의 중국은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점들은 좀 차이인데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불안한 게 야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이 정도 파워가 돼서 영국이 불안했는데 그 당시에 뭐 독일의 시장 점유율, 독일의 경쟁률하고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지금의 중국이 2배가 넘어요. 당시의 독일보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을 보면 훨씬 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이쪽을 보면 당시의 독일하고 중국은 일정 부분 좀 차이는 현재 중국은 분명히 좀 차이는 있고 이런 차이점은 있으나 중요한 점은 당시의 패권 국가가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 그럼 1차 세계대전 때도
사라예보에서 그 사고가 났지만 됐어 여기까지 하고 끝내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얼마든지 끝낼 수 있었던 있었죠. 거죠. 예, 얼마든지 끝낼 수 있었죠. 서로가 야 얘네들이 잘못한 거 맞잖아. 그럼 오스트리아가 요 선까지 두들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익스큐즈 해야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오스트리아가 그 선을 지킬지 정말 더 선을 넘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쟤네들 뭔가 벼르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 출동 준비. 다 출동 준비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제 그런 식이죠. 상대방이 뭐 원래 항구에 원자력 그 SLBM을 탑재한 수중 발사 탄도탄을 탑재한 잠수함이 항상 한 척은 나가 있고 두 척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 있던 두 척이 다 없어졌네. 야 이러면은 우리도 다 내보내라고 하면서 이제 긴장 수위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예.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 냉전 때는 그나마 딱 둘이 정해져 있었고 둘이 어떤 패턴으로 싸울지도 서로가 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전선이 너무 넓어졌고 어디서 불똥이 튈지를 사실은 예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럼 1차 대전 때는 서로 싸우는 이유가 어떤 뭔가 이익을 위해서 싸운 거가 아니라 그냥 명분 싸움이었어요. 명분 싸움이고 다 끌려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 치고 예.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제가 자존심 싸움 한 거라는 그렇죠. 거죠. 제가 공격받으면 내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내가 여기서 안 도와주면 나는 망신당하고 망신, 자존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한번 눈덩이 굴르듯이 공이 막 내려갔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만들어놨던 계획표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계획표가 문제는 뭐냐? 아주 제대로 동맹국들끼리 너가 개입하면 나도 도와주고 내가 맞으면 너도 도와주고 이게 서로가 다 모여서 철저하게 계획표를 짠 게 아니고 예. 각 국가끼리만 짜놓은 거예요. 그 프랑스가 공격을 받으면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반격을 하고 영국은 한 줄 나온 거죠. 도와준다. 예. 어떻게? 무엇을? 목표는 뭐지? 이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빵 터지고 나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없이 원래 각 국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공격적인 계획에 따라서 플랜들이 돌아가고 이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막 진행이 됐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뭉치면 안전하다고 그래서 동맹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사실 오히려. 지금 모습도 그런 거 아니냐. 이를테면 과거의 나토 냉전 시대의 나토는 분명히 안전판으로 작용을 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동맹이 공격받았다라고 해서 서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있느냐. 오히려. 네. 근데 요즘은 왜 트럼프 풋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강대국 미국도 뭐가 이렇게 하여튼 공격하거나 하면 잃을 것들이 있잖아요. 유가가 올라가서 욕먹어, 뭐 주가도 떨어져. 하여튼 서로 강대국들도 뭐가 자기들 잃을 거를 늘 걱정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건 있지 않아요? 예전보다는 더 경제가 더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전쟁 안 하죠. 당시 19세기 첫 번째 세계화 시절에도 전쟁을 해서 누가 이득을 보지? 아무도 없었어요. 유럽 대륙에서는. 예. 그렇겠지. 근데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도 예. 그 당시에는 명분 뭐 그런 거, 여러 자존심. 가지 그러니까 다 보면 사실은 뭐 다 빅토리아 왕가의 이제 자손들이 저 독일에서 예. 왕비도 하고 있었고 예. 뭐 혈연으로 그래서 누구 팔순 잔치라 그러면 유럽 전체 왕들이 와가지고 다 인사도 하고 아유 고모님 뭐 축하드립니다 인사도 하고 지금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친목도 뭐가 잘 됐고 예. 친밀한 관계의 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불구덩이로 다 끌려 들어갔단 말이란 말이죠.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제 그런 불구덩이로 끌려 들어갈 구석이 자관 여기저기 있다. 많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자꾸 타코한다고 놀리지 마요. 진짜 나 진짜 아슬아슬해 죽겠어.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예. 뭐 얻은 게 없어. 왜 했어? 막 이러는데 엄청 욕먹고 이 책을 있어요.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 무조건 자주 만나는 게 좋아. 어. 자, 5월달에 만났고 9월달에 초청했지. 제주석에 워싱턴 가야 돼. 예. 가서 또 만나. 그래. 자꾸 만나면서 그럼 예. 갔는데 얼굴 앞에 면제나 그럼 대고 쎄쎄쎄라고 하고 와. 예, 딴거 뭐 필요 띄워주고. 없어. 예. 자꾸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경험하고 만나보다 보면 좀 걔도 바뀌는 거죠. 사실 저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한테 너 마음대로 해. 예. 대신 대만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건들지 마. 어떻게 할 거야? 그 대답만 확실히 해주면
미국이 뭐 베네수엘라를 치던 이란을 치던 뭐 어디를 뭐 어떻게 하든 그 얘기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읽혔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뭐 너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라고 압박을 한 게 아니고 예. 아 미국 너 지금 여러 가지로 화가 많이 나 있고 불안한 심리 상태인 거 다 알겠어. 예. 그런데 뭘 해도 좋은데 어. 대만은 어떡할 건데? 어. 이거는 우리가 진짜 신경 쓰는 거니까. 지금처럼 계속 불장난 할 거야? 계속 무기 팔 거야? 대만에. 예. 원래대로라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건 40년 동안 우리가 팔아왔던 거야. 예. 예전에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뭐 여러 번 이야기했으나 우리는 그냥 해왔어. 이렇게 트럼프가 대답을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예.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해볼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안 좋게 보면 트럼프가 대만을 내주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그냥 한번 생각해볼게 정도 대답으로 상황을 그냥 무마시키고. 덮어버리고 일단 다음 스테이지로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뭐 이번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젠순왕부터 시작해서 젠순왕도 알래스카에서 태우고 가는 또 그런 이제 예. 에피소드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미국도 중국한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들 지금 용을 쓰잖아. 뭐 반도체 첨단 제조업 뭐 한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지. 솔직히 얘기로 너희들 죽을 맛이지. 야 우리 여기 왔잖아. 적당히 너희들도 좀 양보 좀 해봐.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랑 뭐 할 충분한 용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난 8년 동안 서로가 한바탕 이제 쭉 붙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느낀 거죠. 아 쟤네들을 압박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중국도 생각보다는 잘 버티지만 예.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자주 만나고 서로의 한계, 상대방의 역량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8년 동안 나름대로 강대국들끼리 좀 진행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번 만남이 오히려. 저는 이번 만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자주 만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죠. 그거야 뭐 말해 뭐예요. 네. 당연히 그런 건데 미국 입장에서 대만을 그래 우리가 베네수엘라, 쿠바 우리가 가져갈 거니까 니네도 대만 가져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 반도체 등등 그것 때문에 글쎄요, 뭐 여러 땅덩어리가 가지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뭐 에너지 요번 지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뭐 아무런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뭐 14억 배럴에 이른 막대한 비축유,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이 어려우면 석탄화학이 등장해서 이것을 메꾸는 기술과 메커니즘의 구현, 그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소스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니까 실제로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뭐 했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이것 때문에 필사적으로 내가 이권을 침해당해 우리에 대해서 위협적이야 라고 나서지 않은 게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미국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사실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저러다가 말겠지라고 중국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니들이 방망이 휘두르다가 뒤통수 니들 뒤통수 네가 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우리는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큰 문제는 없어. 우리를 직접 공격하거나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요기는 안 돼. 예. 아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정책을 이제 굳힌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보면은. 중국이 생각보다 실용적이고 트럼프가 예상외로 비겁한 게 우리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네요 둘 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문제는 중국 내부의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게 좀 캥겨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많은 싱크탱크들이 있죠. 근데 예. 그 사람들이 발언하는 거는 사실 자유로운 개인의 발언은 아니죠. 그렇죠. 예. 조율된. 어느 정도 조율되고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받는 발언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강경파 발언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메워야 되지 않냐. 중국 굴기 하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단순한 중국 굴기라기보다는 되게 구체적이에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자, 미국이 후퇴한대. 예. 그러면 기존에 중국이 의존하고 있던 세계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룰을 누가 집행하고 누가 챙길 거야? 챙기는 사람이 없잖아. 예. 그러면 정글
수출이 돌아와. 근데 지금 중국 기업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저 아프리카 끝에서부터 중동, 남미 수많은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어서 중국을 떠받쳐 주는데 예. 그 기업들이 갑자기 공격을 받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납치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어하거나 막거나 예. 할 능력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그러면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지금 작년서부터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 국가들을 지탱해주던 어떤 공통된 가치관, 그 다음에 당위성, 그 다음에 뭐 규범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되는 와중에 어차피 이게 지금 질서가 균열되는 거 분명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글로벌한 체제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이득을 보도 있고 이게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데 그 동안에는 국제사회라는 룰이 좌우간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예.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예. 이제 미국이 안 한대. 아.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200만 국민들 다 철수. 남미에 나가 있는 기업들 다 철수. 이렇게 할 수는 없잖냐. 그렇지. 그러면 결국 그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쪽이랑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잘 알아야 되고 그 지역에서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안 되면 그 지역에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예. 경찰력도 키워줘야 되고 필요하면 우리 군대가 가서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게 맞지 않아? 예. 라는 이야기들이 작년부터 계속 조금씩 많이 나와요. 중국 내에서. 예.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예.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중국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보자는 건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어쭈?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긴장 수위가 또 확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자 미국이 간다며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안 챙길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챙길게 라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쪽은 내가 나 아무리 간다라고 간다고 하지만 해도 그렇지. 너 오지 마라는 말은 안 했지만 어쭈 내가 나간다고 그 자리를 바로 채?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이제 몽둥이 다시 꺼내가지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은 정말 폭풍이 온다. 근데 그 폭풍이 진짜로 이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자의 어떻게 보면 경고죠. 그 전쟁, 특히 세계대전 같은 게 무슨 이 사람이 이걸 얻기 위해서 내지는 서로 양쪽 다 모든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막 끌려 들어가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열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다가 세계대전 나는 거다 원래 전쟁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에 미국이 이제 나토 우리는 나간다고 그러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전쟁은 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끌려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쪽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미국 입장에서? 이제는 그게 차라리 안전해.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알아서 싸워도 하고 국지적으로 싸우는 거지. 너희들끼리 러시아랑 지지고 먹던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가면 오히려 더 상황이 커지잖아. 예.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해. 그러네. 그동안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벌써 저 게임 다 끝났지. 사실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진작 했어야 되는데 나토가 안 하고 있다가 예. 이제 뒤늦게 이제 막 뭐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니들 돈도 있고 다 할 의지도 있고 기술도 있었네. 되네. 되네. 돈 좀 더 쓰면 되네. 그렇죠. 물론 이제 유럽 내에서는 여기에 네.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리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많죠. 왜? 누가 제일 급하게 지금 돈을 많이 쓰냐? 독일이거든요. 그렇죠. 80년 동안 눌러왔는데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두려워하는. 우리가 또 해야 되나? 이게 참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이거 다들 걱정도 다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지 독일은. 그 이제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하고 예.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입장들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똑같잖아요. 싱크로가 1914년이랑 예, 그때랑 2020년 지금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강대국의 어떤 움직임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고 도전 국가의 패턴도 비슷하고 예, 주변 상황도 여러 가지로 비슷한.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할 테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하면 야, 비슷하면 좀 야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그냥 좀 해라.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도 한 번쯤은 야 옛날에 어떻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냐? 갖고 와봐. 라고 물어보면서
그래도 좀 인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이 책은 시작이 이제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정말 한 전쟁에서 전투에서 십수만 명이 사망한 거기에 있는 이제 기념탑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 왜 죽었냐? 이 호주에서 온 친구, 미국에서 온 친구, 얘들 갑자기 여기 왜 모였어? 왜 다 이 여기 기념탑에 이름이 새겨 있냐? 예. 사실은 그게 되게 미스터리다. 그렇지. 우리 전쟁 때도 여러 나라에서 왔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정확한 명분이라는 게 있었죠. 예. 공산주의로부터 더 이상 밀리면 안 돼라고 하는 명분이 정말 딱 한 번 있었던. 예.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반도에서 결의가 이루어졌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는 게 무조건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어떤 명분이나 그런 것도 없지만 욱하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불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니겠는가. 그거 관련해서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미국이 괜히 남의 나라 가서 군사비 써가면서 하느라고. 이른바 돈지랄하고 다녔다. 네. 미친 거 아니냐 우리가 유럽에 왜 가서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 왜 한국에 가서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그 리얼한 진실이 뭐예요? 우리는 야 미국이 지들이 필요하니까 와 있는 거지 뭐 지들도 필요 없으면 와 있겠냐? 다 미국 필요하니까 와 있는 거야. 우리 고마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라고 우리는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트럼프는 그래? 진짜? 내가 봐도 우리가 얻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잘 가? 네. 안녕? 하고 가면 그동안 고마워했었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타겟은 유럽이잖아요. 예. 사실 유럽에서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부터 1950년대부터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다 이 내 등에 붙어 있는 이 유럽 늘다리들을 좀 떼어내고 싶다. 힘들어 죽겠다 먹여 힘들어 살리는데. 죽겠다. 미국은 일관되게 그렇군요. 일관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들이 좀 잘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미국의 힘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소련이랑 붙어가지고 뭘 해보자고 가스 받아오겠다고 웅짝웅짝하니까 너희들 도대체 뭐냐? 뭐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가스관 옛날 서독 갖고 예, 뭐 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냉전 시절이었는데 냉전 이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나토라는 게 왜 필요하지? 라는 논의가 좀 제대로 진전이 됐어야 되는데 내 편이 없는 상황이 됐구나. 왜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 예. 라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만들어진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존재의 의미를 찾고 네. 영역을 찾고 하다 보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내두자 라고 이제 지내왔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럼 유럽은 미국이 그냥 괜히 내지는 도와주느라고 정말 인류애로서 그냥 가준 거라고 봐야 돼. 미국 국민들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게 있고 예. 또 어떻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잘 뭐 그래 뭐 그동안에 해온 거 좀 역할 바꿔서 잘 해보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계속 부글부글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럼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니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네덜란드 너희들은 원래 냉전 때 탱크 몇 대 있었어? 저 600대 있었는데요. 지금 몇 대 있냐? 한 대도 없어요. 여기 탱크 안 사는데. 근데 다 팔아치웠죠. 예. 프랑스가 독일 같은 경우에도 4,000대 이상의 전차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200대도 안 되죠. 우리가 니들 경비원이야? 왜 우리한테? 그렇죠. 그런 생각들 하면서 계속 야 2%는 써 GDP의 2%는 써라고 했는데 다 웃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미국 쟤들이 지들을 위해서 와 있는 건데 그렇죠. 지들이 어떻게 떠나겠어라는 그렇죠. 생각이었을 텐데 그렇죠. 진짜 그런 미국의 이익이라는 게 존재했었냐는 거죠. 존재했었다면 지금 떠나려는 트럼프가 그걸 이해 못하는 바보인 거고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했던 유럽 정치인들이 바보였던 건데 둘 중에 누가 다 바보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동맹이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념적인 정체성에 이념 대해서 때문에. 서로가 공유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는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같이 가야 돼. 쟤네들이 좀 삐딱선을 타고 하지만 우리가 좀 힘이 있으니까 명분 내지는 그런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된 게 뭐야? 아, 민주주의 갖고 선이야? 새로운 발상을 했구나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야 이건 이미 30년 전에 없어져야 될 조직이 왜 있는 그럼 거야? 미국이 얻고 있었던 진리는 없었던 거네요. 그동안 유럽이 생각할 때도 야 미국이 그래도 잘 폼 잡는 거 좋아하는 나라니까 폼 계속 잡겠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럽 국가들의 또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9.11 때 예. 나토가 누가 침공을 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한다라는 거였는데 예. 그게 유일하게 발동했던 게 9.11 때예요. 미국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나토가 아프간까지 가줬어. 음. 예. 음. 우리는 역할을 다 했어. 병력도 보내고 예. 했는데 그 상황을 미국이 점점 이상하게 만들고 야 우리가 이 정도에서 매듭을 짓는 게 좋겠어라고 여러 차례 많이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그냥 계속 그냥 우리 말 무시하고 가다가 결국 그 꼴 당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우리한테 지금 우리라고 논 거는 아니야. 그렇죠. 뭐 아. 예. 같은 질문을 한반도 근처에 있는 미군에다가 하면 한반도 근처에는 입장이 다르죠. 좀 어떤 달라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패권. 중국에 대한 견제, 아. 압박, 포위 이거는 지금도 명확해요. 러시아 견제 압박 포위는 필요 없어요. 미국은. 그거는 미국에서 유럽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해라는 거고 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알아서 안 하면 우리 마음이 급해. 그런 거 사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럼 중국은 이 한국, 일본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은 그러나 급해. 그런 건 있어요? 그렇죠. 아, 중국은 너무 부상을 많이 너무 해서 부상을 하니까. 너무 러시아는 이제 신경 안 써도 푸틴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회담을 했으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면 만날수록 쟤는 나보다 급이 낮은데 왜 자꾸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그러지? 아, 푸틴. 네. 내가 그래도 선의로 봐줘서 해주면 내 말을 적당하게 듣고 예. 가야 되는데 올 때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푸틴은. 나한테 가르치려 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푸틴 대통령한테는 이제 많이 이제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해봐. 러시아 니들도 알아서 하고 니들도 이건 알아서 니들도 해보고 알아서 해. 알아서 해봐라고 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는 유럽 지원이 훨씬 커요. 예. 또 그 사이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드론 같은 거 이제 양산을 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제 모스크바로 공격을 했죠. 예, 불바다를 만들더라고요. 예, 500km가 넘는 그 드론이 날아가서. 드론이 날아가서 타격을 하는. 예. 예. 야.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거봐 되잖아. 라는 건데 중국은 그렇게 하기에는 아. 예. 얘네들은 우리나라랑 어떻게 좀 해야 될까를 다르네. 고민을 했고 그래서 2018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국을 괴롭히는 사람은 트럼프잖아요. 예. 근데 다시 보니까 야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쟤네들이 중국이 잘 버티고 쟤네들이 내놓는 카드가 우리한테도 상당히 아프게 다가오고 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적당하게 해볼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내에서도 동의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정상회담처럼 뭔가 좀 애매한 왜 만났지? 하지만 좌우간 뭐 나쁘지 않았어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에서는 미국이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이제 미군을 유지하는 거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 나 이제 갈래. 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미국 답은 하나죠. 그럼 행복히 가죠. 우리 거 사가. 핵탄두 몇 개. 비싸게 팔 테니까 가져가. 10년 할부로도 가능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아, 미국이 가면. 떠날 수도 있다. 떠나는 대신 떠나는 니들이 불안하면 이거 가져가 사. 돈 주고 사, 돈 주고 사. 그런 날이 오면 그거는 중국이 더 이상 우리랑 신경 안 거슬린다는 뜻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겠다. 이미 졌다. 그렇죠. 최소한도 여기까지 와서 내가 태평양 건너와서 뭘 하기에는 그때 우리 힘이 너무 붙인다. 우리 방구만 신경 쓰자. 저쪽 방구는 그냥 알아서 중국은 해라. 인정해줘야 되겠다. 대신 중국이 다른 지역에서 활개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다 두드려 잡았는데 중국 화폐까지 우리가 뭘 더 하는 거는 이게 몇 년 해봤는데 쉽지 않네. 묘한 상황이 되겠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중국이 거죠. 여기서 좀 더 크면 그냥 미국은 그럼 손 떼고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방어선을 새롭게 긋는다라는 이야기 일본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지금은 이제 한국, 대만, 일본 음. 세 국가를 모두가 방어선 으로 삼는데. 잡는데 펜타곤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대요. 일단 일본은 집어넣고 음.
한국을 집어넣어야 되나? 대만을 집어넣어야 되나? 둘 다 빼야 되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야기하다가 일본은 굳이 왜 넣어요?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뽑아먹기도 좋고 너무 친해. 말 잘 들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국채도 좀 사줘야 되고 등등.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굳이 이걸 놔줄 필요는 말 잘 들으니 예. 굳이. 그럼 리스크는 별로 없고 근데 한국은 일본을 갖고 있으면 굳이 한국까지는 별책부록이지 뭐 특별하게 큰 필요는 없을 수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 그러면 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이 철수해 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지정학적으로 리스크 아니야? 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에 어딘가 미국 독수리에 발톱 하나는 꽂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일본으로 충분하다. 그럴 때 본토에 뭔가 발톱 하나 꽂아놓으려면 한국이 필요한 거고 유라시아 대륙 본토에 대만도 섬이고 이제 그러니까 일본도 섬이잖아요. 한국이 필요하다면 그건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이 필요하겠네요. 뭐 그런 구도상으로. 관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사실 너무 바짝이잖아. 일본으로만 있으면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어떻든 이제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최소한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철수나 철수 아니냐가 아니고 이제 이동 배치, 유연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하는 쪽으로. 하여튼 이 동네는 문제가 생기면 동해가 전쟁터든 서해가 전쟁터든 둘 중에 하나가 전쟁터겠구나. 대신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이 한반도 주변 지역은 예.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도 있겠다. 서로가 그래요? 서로에 대한 두려움도 수십 년 동안 원체 크다 보니까 다 헤비급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중국, 미국, 일본이 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쟤네들 만만치 않아.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예. 그러니까 제목이 폭풍이 온다고 되려면 제일 걱정하는 폭풍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기에는 중국이 이미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일 때문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대만 뭐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뭐 캄보디아 국경에서 뭔가 이제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끌려 들어가고 뭔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뭐 체면을 손상한 뭐 중국이 예. 갑자기 이제 또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야, 거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대통령 잘 뽑았네요. 트럼프는 완전히 실리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도망갈 때는 뭐 깔끔하게 도망가고. 실리라고 하기에는 이란 전쟁은 진짜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버리잖아. 지금 우리가 이긴 거야.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이란 나라의 특이성은 예. 40년 주기로 확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것을 그냥 시장에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고 국가는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을 거야라고 했던 1920년대가 지나고 나니까 예. 갑자기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걸 할 거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빨갱이 아니야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미국을 바꿔놨고 레이건도 갑자기 국가를 반대로 바꿔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독특함 뭐 이걸 부럽다고 표현해야 되나?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도박을 해요. 도박? 뭔가 자기의 기존 패턴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리수를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180도 전환되잖아요. 야 시장이 모든 걸 시장에서 하는 거 1920년대 도금 시대를 거치다가 갑자기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동원하고 국민들 예. 세금 걷고 조직 만들고 하는 뉴딜이라는 체계로 국가를 바꿔놓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가장 철두철미하게 사회를 통제하는 나라가 예. 미국. 이게 어떻게 한 8년 10년 만에 가능하지? 또 그게 그렇게 당연히 살아오던 미국이었는데 1980년대 갑자기 레이건이 등장해가지고 완전 자유. 야 다 이제 시장에 맡겨 규제는 악이고 예. 큰 정부도 악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했는데 결국 8년 지나니까 또 미국이 또 그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하면 미국이 망할 것 같아라고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 미국이 철수할 거 뭐 미국이 이제 힘이 빠졌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봐도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옛날 그 당시 나온 책들 이렇게 보고 예. 있으면 이제는 도저히 미국이 소련한테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괜히 미국이 헛힘을 쓰고 있다라는 예. 이런 책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기존의 패턴이 안 먹히면 바꿔보고. 내가 변신한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특이점이고 그래서 2번 도박 성공했잖아요. 예. 확 바꾸고 레이건 바꾸고 그래서 성공했고 그때마다 40년의 텀이라는 게 운명처럼 찾아왔는데
지금도 또 40년이란 말이죠. 물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이제 그건 봐야지만 알 수가 이제 없지만 이번에 이제 뭐 그 옛날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그 투카키스트 이제 이런 그 역설 이런 걸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도학자가 이야기한 게 참 와닿았어요. 야 중국은 3,500년 동안 강국이야.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강국된 건 언제야? 얼마 안 길게 됐죠. 잡아봐야 150년이야. 그러면 예. 누가 스파르타고?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이제 이상한 소리는 집어쳐라라고 이제 인도에서 이야기하는데 또 그것도 맞는 말이죠. 보면은. 어쨌든 저는 이 무서운 나라네. 책을 보면서 과거에 대한 유사성에 대해서 신경 쓸 건 신경 쓰고 그렇다고 또 운명론에 빠지지는 말자. 대신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고 할 만큼 이 여유로운 지역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그 운명론이 무서운 것 같아요. 운명론은 야 어차피 가야 할 전쟁 지금이라도 빨리 해치우고 끝내자. 그런 게 운명론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한 번은 할 거 꼭 지금 하자. 그래서 이 책은 아닌데 다른 책에서 본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빵 터져. 2차 세계대전 예. 1939년 예. 전쟁이 터졌어라는 그게 딱 나오자 영국, 일본 두 나라에서는 오히려 결국 이렇게 됐네. 오히려 후련하네. 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다는 거죠.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그렇죠. 결국 그 피하려고 했지만 이게 예. 운명이지. 그 운명이 찾아왔으면 우리는 맞서서 여기서 그 최선을 운명에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예. 그런 이제 전쟁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과거의 경험을 좀 잘 받아들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는 게 해야 되자. 엄청 된다. 무서운 책이네요, 저거. 저 책의 내용은 뭐 충분히 그럴싸하고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자관 역사는 역사고 예. 현실은 역사지만 서로를 잘 맞춰보면서 가자라는 하자.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이 마치 옛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처럼 불안불안은 해주고 있어. 그 길을 안 따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 1등, 2등이 삐까삐까하면 전쟁 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도 꼭 그럴까? 뭐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이 책은 숙명론에 빠지지 말자. 알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니까. 네. 자, 책을 뭐 얼추 다 읽었네. 뭐.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니 내용이 더 있긴 있어요? 많죠. 에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재밌는 게 많아요. 네. 오늘 또 최종현 박사님 네. 열심히 또 번역하신 책이라서 안 보고 그냥 이게 어떻게 내가 뭐 이게 다 해준다는 것 같은데? 많이들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